그 영화 보셨어요? 멜랑콜리아. 저는 아토나스 모모에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죠. We're alone. Justine and Mike. Never seen you look so happy. I want us to be together when it happens. 멜랑콜리아 어떤 영화죠? 네, 멜랑콜리아는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이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. 이를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독특한 스토리라인이잖아요. 뭐 한마디로 이렇게 지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, 두 자매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 이야기로만 풀 수 없는, 특히나 그 우리가 그 우울감이라는, 멜랑콜리아라는 게 사실 깊은 슬픔, 울이라는 뜻이잖아요. 행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가 좀 평소에는 피하고 싶은, 잘 표현할 수 없는 혹은 이제 그런 감정을 이 영화는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꼭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, 그 감성을 느끼는 게 중요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라스 폰 트리에 감독님의 어떤 특징들이 많이 드러나나요? 그렇죠. 라스 폰 트리에 감독님은 우리가 이제 도그마 95년도에 이제 도그마 선언을 하는데 이제 그걸로 많이 유명하죠. 이게 도그마 선언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, 좀 반헐리우드적인, 영화는 허구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10개의 어떤 십계명 같은 선언이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사운드는 꼭 현장에서만 나오는 사운드를 써야 한다느니, 카메라는 핸드헬드로 써야 된다느니, 뭐 이런 그 몇 가지 스스로 우리가 지켜내자라는 이제 규칙을 정합니다. 물론 뭐 다 지켜지지는 않는데, 아무튼 그런 그 좀 유럽의 좀 반헐리우드적인 그 영화 만들기에 좀 전통을 잇는 그런 선언이었고, 라스 폰 트리에 감독님은 그래서 뭐 괴짜 감독이니 뭐 이렇게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좀 그런 나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감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 그 소련 시절에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영화 감독님이 전한 포테킨을 만들었잖아요. 편집을만 해도 그래요. 이제 전통적인 헐리우드 소위 방식이라 그러면 가상 허구이니까 이걸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이잖아요. 그래서 뭐 편집을 할 때도 와이드 샷에서 클로즈업으로 갈 때 분명히 배우는 두 번에 연결을 했을 텐데 이걸 꼭 한 번에 한 것처럼 동작에 맞춰서 이렇게 커트 편집을 한다든지, 최대한 가상 허구이지만 이걸 진짜처럼 보이게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편집만 봐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전한 포테킨 같은 경우는, 유명한 오데사 계단신 같은 경우도 이제 흔히들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죠. 꼭 무슨 이 행동과 이 행동이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, 그 말하자면은 그 군인들의 학살 장면을, 민중들의 학살 장면을 그린 건데,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군홧발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과 그 밑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총을 맞고 뭐 그 아기 요람이 이제 굴러 떨어지고 하는 장면들은 여러 개 이렇게 그 커트로 이렇게 꼭 행동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
몽타주 기법이라고 하죠. 특히 또 대표적으로 그 사자상이 이제 일어서는 씬이 있어요. 처음에는 잠자고 있던 사자, 그 다음 컷은 깨어서 일어나고 마지막은 포효하는 그 사자 그 상 동상을 세 개의 커트를 붙였는데 동작은 이어지지 않지만 어떤 민중의 깨어나는 민중을 표현한다든지, 그러니까 편집이 꼭 이렇게 그 동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상충하는 그 편집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있고, 또 뭐라 그럴까,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, 그 누베발, 그 프랑스의 새로운 물결, 누베발그 감독, 뭐 장리 고다르니, 트리포 감독님들의 영화도 보면 좀 헐리우드 전통 방식과는 좀 다르게 그때 이제 카메라가 작아지고 뭐 밤에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필름 감도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 젊은 감독들이 조그만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요. 파리의 거리로 나가서 그 씬들을 찍는데 뭐 점프컷을 쏜다든지 전형적인 헐리우드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, 뭐 예를 들어 또 한 장리 고다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무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세 개 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관객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, 그런 실험적인 조금 다른 전통이 있었던 거잖아요. 그걸 계속 잘 전통을 이어온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감독님의 2003년도작인가요? 아, 네. 제가 정말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에서 빽 하고 고함을 쳤던,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. 라스 폰 트리에 감독님의 도그빌입니다. 니코 키들만 주연의 영화였는데 이것도 물론 완전 도그마 선언에 맞는 그 규율에 따라 제작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이, 그 철학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영화거든요. 미국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마을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융화가 될 듯 했는데 점차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착취를 하는 뭐 여러 의미로 그래서 이 여인이 고통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영화인데, 그 영화를 큰 스튜디오에서 그냥 손만 그어서 여기는 누구 집, 여기는 누구 집, 아무런 세트 뭐도 없이 문을 여는 것도 그냥 삑 하고 허공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게 허구라는 거를 그대로 이제 잘 이제 보여주는 거죠. 그렇지만 그거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충분히 이 주인공의 여인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저는 중간에 그냥 그 악의 평범성, 이 마을 주민들이 이 여인을 착취를 할 때 너무 기겁을 해서 그냥 고함을 영화관에서 쳤던 기억이 있는데, 그만큼 잘 전달된 그런 감정들이 잘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다시 영화 안으로, 영화 이야기 안으로 네. 멜랑콜리아 이야기 좀 더. 네네네. 예. 처음에 이제 멜랑콜리아가 이제 참 오프닝 씬도 인상적인데, 이게 이제 슬로우 모션 이렇게 막, 이제 이게 그냥 보통 카메라의 슬로우 모션도 아니고 흔히들 저희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쓰는 팬텀 카메라가 있어요. 이 초당 뭐 수백 수천 프레임까지 찍히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인상적으로 그 멜랑콜리아 행성이 지구를 충돌을 할 때 그 우리가 일상을 가지고 행동하는, 특히 이제 두 자매와 그
언니의 아들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임팩트가 엄청 큰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. 두 자매 이야기가 1부, 2부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네. 연기가 네. 그 자매 연기가 너무 좋잖아요. 1부는 이제 동생의 시점에서 2부는 언니의 시점에서 연기 어떠셨어요? 뭐 연기는 사실은 이제 그 스토리에 저는 이제 복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캐릭터들은 그 여동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신부가 되어서 이야기의 시작이 그래요. 이제 큰 리무진 차에 안에 젊은 신부와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러 가는 길인데 이제 리무진이 길다 보니까 차에 길이 막혀가지고 통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언니가 준비한 외곽의 대저택에서의 결혼식에 좀 늦게 도착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여동생의 전반부는 좀 여동생의 시점에서 여동생을 주로 팔로우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뭐 두 자매의 그 엄마 그리고 뭐 이혼한 아빠 그 아빠의 여자친구들 뭐 여러 캐릭터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소동극처럼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고 그리고 또 후반부 가서는 나름 이성적이던 이 언니가 점차 이 행성이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실감하게 되면서 점차 극도로 좀 불안해하고 오히려 이제 그 동생이 그 언니를 달래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거든요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울한 동생과 이성적이었다가 이제 점차 변해가는 그런 감정들을 그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쉬운 건 아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라스 폰 트리에 감독님은 항상 그렇게 괴짜 감독님이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좀 껄끄러워하고 좀 회피하는 이제 그런 감성에 대한 표현을 정말 비주얼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그런 꼭 스토리 라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들의 감정 연기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행성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우울했던 동생은 오히려 좀 밝아지고 굉장히 차분해지죠. 이성적이었던 언니는 점점 더 불안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우울증이라는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 행성과의 충돌보다 더 진짜 깊고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. 글쎄요, 이제 감독님은 그 행성의 이름을 멜랑콜리아라고 지었잖아요. 뭐 개인적인 경험이 있건 없건 뭔가 그 지구가 그 엄청난 그 우울감이 나를 이제 내 몸을 파괴하듯이 그 멜랑콜의 행성이 지구를 이제 파괴하듯이 그 정도의 충격이 있는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이제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런 전략들은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.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면 뭐 내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가 뭐 감옥을 걸어서 나오고 하면 그 엄청난 철렁하는 그 마음을 다들 느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 마음이 막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깊이를 그 우울감과 그 슬픔의 깊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튼 라스 폰 트리에 감독님은 이제 그런 감성을 정말 잘 전달을 하는 비주얼적으로 전달하는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멜랑콜리아는 어떤 분들이 보면
저는 이제 뭐 영화를 꿈꾸고 영화 제작을 하고 싶어하는 또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어떻게 이 스토리를 일면 벌써 정해져 있는 행성이 지구에 들어와서 이제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단순한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 서스펜스를 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? 크고 작은 캐릭터들의 작은 소등극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서스펜스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리고 감독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감성, 그 감정을 모두가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거를 비주얼적으로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그런 깊이 있는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흥미롭게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런 영화들은 감독님의 전작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. 네,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영국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 주로 찾던 영화 극장이 있었는데 내셔널 필름 티어터라고 그 빅벤이 보이는 그 다리 밑에 있는 극장인데 국립 영화 극장이죠. 그때도 벌써 티켓값이 25,000원이 넘어갔어요. 근데 이제 영화학교 학생이니까 공짜로 볼 수 있어서 매번 찾아가서 영화를 보는데 거기 극장에서는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 한 달 혹은 두 달 필모그래피가 많으면 한 감독님의 영화를 학창 시절 모든 영화를 다 보여줘요. 그러면은 그 감독의 그 스타일과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알 수가 있거든요. 꼭 뭐 책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면서 로만 폴란스키 감독님의 뭐 차이나타운을 보면 그 집단 린치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우츠 영화 학교 시절에 폴란드 영화 학교 시절을 만드는 단편에서도 그런 린치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영화와 그 감독의 모든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좀 전작들이나 그런 가능한 많이 보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